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1월 14일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오늘 14일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회를 향한 정부 그리고 서울시 경찰의 대응을 보면은 지난 8.15 광복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때의 광화문 집회를 향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냥 말로만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이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편이면 봉쇄고 내 편이면 방관이냐, 방역도 내로남불인가 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된 집회 건수만 보면 민노총 등 24개 단체가 신고한 14일 서울 시내 집회는 61개 장소에서 31건에 이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주변에서의 집회만 경찰이 금지시켰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자, 각 집회 신고 인원은 지금 최대 99명까지 신고된 상태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00인 미만의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전국 각지에 99명 단위로 쪼개기 집회를 아주 무더기로 신고한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없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한 곳에 지금 민노총이 집회 신고한 장소가 19군데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간대에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 정경련 건물 앞에서 집회, LG 트윈타워 앞에서 집회,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현장에서 흩어져서 집회를 하다가 이들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대규모 집회로 커질 우려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집회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지난 8.15 그리고 개천절에서의 광화문 집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들고 나왔던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주 강한 톤으로 경고를 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당시 9월 22일에 청와대에서의 그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또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런 경고 때문에 국무총리, 서울시, 그리고 방역당국,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일제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민노총의 집회를 앞두고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네, 서울시와 경찰의 대응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 광복절 때에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신청했었죠. 또 개천절 때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또 구상권 청구를 실제로 또 했죠. 자, 그런데 이번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자, 경찰도 마찬가지죠.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무슨 재인산성이냐라고 조롱을 받을 만큼 경찰차를 가지고 아주 차 벽을 세우고 사람들의 통행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지금 이번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는 어떠한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로만 따지면 지난 8.15 광복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집회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 더 제한을 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조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중앙일보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자, 지난 8.15 때 한번 보시죠. 각 집회 이전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확진자 숫자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직전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50.6명이었습니다. 자,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직전에는 평균 71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일 이 집회를 앞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확진자 숫자는 127.4명입니다. 하루에 56명에서 76명의 확진자가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해당 단체에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아주 마지못해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자, 청와대도 국회에 나와서 집회 주최자들이 100명 미만의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집회를 편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니까 방역도 내로남불이냐, 방역에 있어서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자, 정부의 이런 내로남불식 방역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3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11월 14일 민중대회 시위자는 민주시민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천절에는 광화문 일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지역이었고 14일에는 광화문 일대가 코로나 청정 지역인가? 개천절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보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었고 11월 14일에는 코로나 방역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우선인 모양이다 라고 이런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 보균자들이고 민중대회 시위자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 문재인 정권에게 개천절 집회는 원천 봉쇄와 불심 검문의 대상이자 살인자들의 준동이었고 14일 집회는 보호 대상이자 민중의 평화 시위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둘로 나누는 분열과 적대의 정치, 우리 편은 챙기고 남의 편은 찍어내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다. 트럼프가 결국 몰락하게 된 이유다. 문재인 정권도 결국 몰락하게 될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난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을 향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살인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서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라고 할지,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